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임도공학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도공학은 이제 우리 조림에서 나무를 이렇게 이제 우리 파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간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수확을 할 때 어떤 기계를 사용을 할지 그리고 수확하는 이제 기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도로에 대한 계획 그리고 설계, 시공, 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에 대한 부분들, 이제 내용들은 임도에 대한 어떤 계획, 그리고 임도의 구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설계와 시공 관리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임업 기계와 이제 과 관련된 사항들, 그래서 5, 6단원, 그리고 산림 측량에 관련된 부분들로 이렇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임도 계획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임도라는 게 어떤 기능과 그리고 이용도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기능별 또는 이용도에 따른 임도의 유형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임도를 어떻게 촘촘하게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잘 해야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제 이렇게 집재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벌채를 해서 얘를 쌓아두고 얘를 옮겨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임도의 밀도, 간격, 그리고 집재거리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고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산 기슭부터 산복 그리고 산 정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임도망에 대한 배치에 관련된 계획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산림에서 이런 이제 그 임도 계획으로서의 어떤 이제 타당성, 그리고 이제 왜냐면 임도가 설치되지 말아야 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제외되는 구간, 그리고 임도가 설치가 이제 효율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타당성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주된 내용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도라는 게 이제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도는 산림의 경영 관리 그리고 이제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산의 도로를 이제 임도라고 하고 그리고 임도의 종류는 산림 법령에서 규정하는 임도가 간선임도, 지선임도, 작업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자를 따면 간지작이라고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되는데 우리가 산림 법령에서 규정하는 임도는 간선, 지선, 작업임도. 우리가 간선도로 이제 간선버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부분들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간선도로 역시 간선임도 역시 이제 임도의 종류 중에서 이제 가장 이런 그 광역적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간선임도는 그래서 산림의 경영 관리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 이런 도로와 연결된 그런 임도가 간선임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도로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랑 이제 연결하는 이런 임도가 간선임도. 자, 그리고 간선임도에서 이렇게 사이에 숲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도 관리하기 위해서 낸 임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선임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지선임도에서 다시 작업임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시 계획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지작, 그래서 간지작 요 세 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도의 구분에 있어서는 그냥 주임도, 부임도, 기계로, 운제로, 작업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이용도에 따른 구분들은 이제 뒤에 다시 세세하게 보고 설치 주체에 따라서는 이제 국유임도, 민유임도에서 공설, 사설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에서 아무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는 이제 간선 임도이고, 간선 임도의 다른 이름이 연결 임도라는 게 있고요. 도달 임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임도, 도달 임도라는 게 나오면 이것도 간선 임도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선 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숲가꾸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다시 임도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일정 구역의 산림 경영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임도이다. 그래서 이거는 간선 임도나 또는 도로에서 연결해서 설치하는 임도. 자, 이거는 산림 경영과 이제 시업에 관련된 부분이라 지선 임도는 경영 임도 또는 시업 임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선 임도의 다른 이름인 경영 임도, 시업 임도 요 두 개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작업 임도이고요. 작업 임도는 이런 간선, 지선 또는 도로에서 연결해서 설치하는 임도. 그래서 기존의 이런 작업로나 이제 운제로에서 이런 임도로서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임도가 작업 임도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세분화해서 이렇게 임도 계획이 이루어지는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이 부분, 이건 일반 도로. 자, 이게 이제 간선 임도. 자, 이 부분은 지선임도. 우리 간선버스, 지선버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가 작업임도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용도에 따른 이제 구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임도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연중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임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집재장으로 또는 이제 부임도로부터, 자, 밑에 나와 있는 부임도로부터 연결되는, 자, 이거는 영구적인 임도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임도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무를 우리가 벌채를 해서 이렇게 쌓아 놓는 이제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집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재거리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까 우리 이제 이런 숯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벌채된 나무를 쌓아 놓는 것을 우리가 집재장이라고 하고, 이런 집재장까지의 거리를 집재거리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임도의 경우에는 이제 기후 조건에 따라서 자동차의 주행에 제한을 받는 임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면 집재장 또는 작업도로, 그다음에 주임도, 공도에까지 이제 연결되는 영구적인 임도. 자, 이거는 그냥 공공도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역시 영구적인 임도다라는 부분들. 자, 기계로는 벌채한 목재와 운재를 위해서 트랙터 등에서 기계 주행이 가능하도록 임시로 개설된 도로. 자, 이거는 기계로는 임시 개설 도로다. 자, 라는 부분들. 이제 운재로 같은 경우에는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이제 토석은 제외되고요. 자, 이거를 운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산림 내에 이제 설치하는 통로를 운재로라고 한다. 그래서 운재로는 자, 이렇게 집재해 놓은 목재를 다시 제재소로 옮기는데 이제 이렇게 필요한 도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자, 이런 작업로의 경우에는 임산물의 생산 관리를 위해서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하고, 자, 여기에서는 운재로 부분은 제외된다라는 부분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벌채한 목재의 어떤 집재나 작업장의 구획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지표물에 다른 것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물이나 이제 지작물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인력 장비와의 이런 이동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든 작업기를 작업로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5가지 이런 임도의 이용도에 따른 종류들을 이렇게 보셨고요. 자, 여기에서는 영구적인 임도하고 이제 임시적으로 우리가 개설하는 임도, 임시적으로 개설하는 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개설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복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따른 구분들은 이렇게 5개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설치 주체에 따른 구분들은 국유임도, 민유임도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 이거는 뭐 대제목 위주로 해서 같이 봐두시면 되고, 민유임도는 공설임도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이 이제 이렇게 그 설치하는
임도를 사설 임도라고 한다. 그래서 지자체도 여기에서는 민요 임도로 포함이 되는 부분들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임도의 기능은 이런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이동, 접근, 공간 기능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임도가 어떤 목재를 우리가 이제 벌채에서 이제 쌓아놓는 공간으로도 쓰고 그리고 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다니거나 또는 사람이 다니는 이제 그런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동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높은 생산성 그리고 경제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산림 관리의 기반 시설이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 이제 과목 공부할 때 산림 경영학에서 임도라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고정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고정 자산에 해당이 되고 산림 관리에 있어서의 기반 시설이 임도이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도를 설치해 놓으면은 사실 훨씬 더 이제 생산성이 높고 경제성이 증진된다라는 부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작업도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병해충이나 산불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접근 기능, 그래서 이동과 접근, 그리고 이제 공간 기능에 있어서는 집재하거나 집적 주차 등에서 공공용지나 또는 휴양림에서의 이런 광장 등의 어떤 생활 공간으로서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공간 기능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임도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교통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농업, 임산물의 어떤 운반을 위해서 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농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은 뭐 소면적의 벌채, 미목 이제 나무가 있지 않은 곳의 조림, 간벌 등을 통해서 환경 보호 기능의 어떤 증진에 기여한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따로 묶어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임도에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도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임도라는 부분들은 이제 임업 생산 기반이다, 기반 시설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산림의 경영, 관리, 보호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시설들이다라는 부분들 설명한 부분들과 같으니까 그 내용들 이제 같이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은 임도 개설의 어떤 효과,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가 자, 벌채의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벌채 시간 같은 부분들 이제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벌채 사고의 감소, 그리고 여기서 작업원의 피로 겸감, 자, 그리고 목재의 품질 좀 향상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집약적 경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업의 기계화 그리고 임업 생산비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게 임도 개설의 효과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간접 효과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 간접 시설로서의 기능, 또 하나 산림 휴양의 기능을 이제 제고시킨다라는 부분들로 국민 경제적 측면에 공헌하는 것들이 간접 효과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 개설의 효과는 뭐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직접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분은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런 기계화를 통한 비용과 시간 절감 그리고 사고 감소 등이 있고, 그리고 품질이 이제 이런 목재의 어떤 품질 향상, 그러니까 목재 부분들이 이렇게 그 집재장에서 나오거나 할 때 일단 운반로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양질의 품질의 목재를 운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구분하는 것들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임도 개설을 해서 이제 안 좋은 부분들, 그래서 악영향 같은 경우에는 뭐 수원을 파괴시키고 토양 침식이 발생이 된다. 뭐 당연히 이런 산에 이제 임도를 이렇게 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야생동물의 서식 공간이 이제 이렇게 파괴되거나 산림의 오염 증
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 계획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임도 밀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임도 계획을 하는 이제 어떤 의의를 먼저 보시면은 임도 계획은 임도망을 계획하고자 하는 구역에 임도를 어느 정도 밀도로 배치하는 것이 경제적인지라는 부분들이죠.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이제 임도 우리가 아까 계획을 할 때 뭐 간선임도, 지선임도를 이런 정도로 계획을 할지 같은 공간에서 좀 더 이제 그 간격을 촘촘히 해서 계획을 할지 당연히 우리가 임도의 밀도를 좀 더 낮게 했을 때 이런 임도 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줄일 수 있지만 각 공간으로서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져서 효율적인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문제 푸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도 밀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임도의 이제 계획을 간선, 지선 임도를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단순하게 이제 하나의 망만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이런 산림 구간에서의 이제 이런 그 면적당 임도를 우리가 계획을 하는 부분들이라 이제 임도의 밀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노망의 충족도를 나타내는 양적인 지표다라는 부분들, 자, 이렇게 할지 또는 이렇게 좀 촘촘하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자, 임도의 밀도다. 그래서 양적인 지표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밀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위 면적당 개체수였는데, 자, 이거는 단위 면적당 길의, 그러니까 길의 어떤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도의 길이.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산림의 단위 면적당 임도의 연장이다. 그래서 면적 기준이니까 여기서 헥타르, 그래서 10,000제곱미터일 때 여기에서 간선임도, 지선임도가 몇 메타로 이렇게 계획이 됐는지를 본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로 세로 100m, 100m가 여기 1헥타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50m의 이런 임도가 계획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임도 밀도는 만분의, 그러니까 1헥타르 기준이잖아요. 1헥타르 기준에서 50m. 자, 이게 임도의 밀도이다. 그래서 임도 밀도의 단위, 이 부분 중요하니까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산림 면적이 2,000헥타르고 임도가 30km가 시설이 되어 있다. 이때 임도의 밀도는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죠. 임도의 단위가 일단 미터당 헥타르이기 때문에 이 그 30km를 미터 단위로 환산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이 부분 틀리기 쉽다라는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임도의 밀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도와 관련된 산림 면적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고, 아까 우리 임도 밀도가 높다라는 부분들은 산림의 개발 정도 그리고 사업의 집약도가 굉장히 높다. 촘촘하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도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좀 더 이제 산림 계획, 산림의 어떤 이런 개발이나 뭐 운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도 밀도 산출 방법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도 밀도의 산출은 해석적 방법이라는 게 있고 이제 경험적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석적 방법은 매튜스의 이제 이런 최적 임도 간격이나 뭐 임도 그 최적 임도 밀도 이론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임도 개설 노선도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계산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최적 임도 밀도와 최적 임도 간격을 산출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매튜스의 이론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리고 기본 임도 밀도 뒤에 보시면은 기본 임도 밀도라는 부분들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적정 임도 밀도
적정 임도 밀도라는 부분들이 여기 해석적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험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선 임도 밀도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선 임도 밑에 보시면 나오네요. 그래서 지선 임도 밀도 밀도 부분, 그리고 이런 집재 거리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최적 임도의 어떤 간격이나 집재 간격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경험적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경험적 방법은 임도의 노선을 계획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이익과 뭐 비용에 의해서 비교 판단하는 방법들을 경험적 판단이라고 한다. 그냥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들,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임도의 밀도에 관련된 개념들이 쭉 뭐 계산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 임도 밀도와 매튜스의 이런 이제 적정 임도 밀도는 해석적 방법이다. 그리고 지선 임도 밀도, 자, 지선 임도 밀도라는 부분들이 뒤에서 좀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잘 출제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좀 우리 여자친구 이름 같죠. 그래서 그래서 지선 임도 밀도, 그리고 우리 이런 집재하는 거리, 이제 집재 간격, 이런 부분들은 경험적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매튜스의 이런 최적 임도 밀도와 최적 임도 밀도 이론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생산 원가 관리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임도 밀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아까 임도망을 좀 더 촘촘하게 우리가 짤수록 개설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제 집재 비용, 나무를 이렇게 집재하는, 이제 우리가 나무를 벌채해서 쌓아놓는 이제 이런 공간을 집재장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드는 운반비가 절감이 된다. 사실 목재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운반비의 차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재비가 이제 절감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절감돼서 임도비, 그래서 임도비는 임도의 어떤 개설비와 유지비, 자, 그리고 집재비의 합계가 최소가 되는 점이 임도 밀도를 가장 이제 적절한 임도 밀도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건데, 자, 이거는 X축을 이거는 임도 밀도라고 보시고요. 임도 밀도. 그리고 여기 Y축이 비용적인 측면이다. 자, 이거는 비교하는 부분들이 집재할 때 어떤 그 비용, 집재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도 밀도를 촘촘하게 할 때 집재비는 줄어들 수 있다. 자, 이게 집재비라고 이렇게. 그리고 임도를 촘촘하게 하면 개설비는 일단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임도의 어떤 개설비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가 임도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자, 임도 비용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집재비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우하향으로 약간 곡선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이 이게 최적 임도 밀도이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적 임도 밀도. 자, 최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적정이라고도 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로 같이 용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집재비의 합계, 그리고 임도의 개설비. 자,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최적 임도 밀도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도의 간격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만을 기준으로 해서 임도 밀도, 아까 임도 밀도의 단위는 헥타르당 미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로 적용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적정 임도 밀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임도의 간격 부분들 계산을 할 때 여기에서 우회율이나 뭐 우회 집재 거리에 따른 우회율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면 적용을 해서 넣어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제 여기서는 1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산림 기능별 임도의 밀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기본 임도 밀도라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베이직한 그런 개념들보다는 우리가 임도 예전에 이제 이렇게 내고 개설하고 할 때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이제 투입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조림부터 수확까지 산림 작업에 투입이 되는 노동 인력들의 어떤 작업장까지의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경비. 자, 위에 우리가 봤던 매튜스의 이론에 있어서의 임도 밀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그 집재비하고 임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봤었는데, 이 임도 비용이 인력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임도 밀도라는 부분들은 예전에 이런 일본에서 이제 임도 개설하거나 할 때 나왔던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해하실 거는 뭐냐면, 자, 얘랑 같은 개념인데, 자, 이런 집재비가 사람들이 사실 많이 투입이 돼서 이거를 작업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집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같고, 여기에 투입되는 부분들이 위쪽은 임도의 어떤 개설 비용,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 임도 밀도 같은 경우에는 투입이 되는 노동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노동력으로 바뀌는 곳, 자, 거기가 최소가 되는 점이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기본 임도 밀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노동 인력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왕복 통근의 소요가 되는 이제 보행 경비를 말한다. 라는 것들. 자, 여기에서의 어떤 기본 임도 밀도에서의 적정 임도 밀도라는 부분들은 임도 개설 연장의 어떤 증감에 따라서 변화되는 주벌의 집재 비용. 그러니까 집재비는 임도의 어떤 개설을 하면서 임도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촘촘하게 계획이 되게 되면은 집재비가 줄어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같이 봐주시면 되니까, 자, 그런 개념들이 기본 임도 밀도이다. 기본 임도 밀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는 노동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노동 인력에 사용이 되는 소요가 되는 보행 경비라는 부분들로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지선 임도 밀도인데, 지선 임도 밀도는 우리가 아까 경험적 방법에 의한 부분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선이라는 것, 지선 임도 밀도라는 거는 자, 여기에서 임도의 효율 계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선 임도 밀도는 자, 임도 밀도는 자, 임도의 효율 계수 나누기 집재거리. 자, 이거는 평균 집재거리. 자,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집재거리는요, 킬로미터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임도 밀도는 이제 미터 퍼 헥타르였잖아요. 여기서는 킬로미터가 단위다라는 부분들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재거리로 나눠서 계산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예시해 보시면은 자, 경사지대 평균 집재거리가 0.7km이고 임도의 효율이 7일 때 지선 임도 밀도는 얼마인가? 자라는 거. 그래서 지선 임도 밀도는 효율 나누기 집재거리에서 꼭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들 중요하니까 지선이는 효율 나누기 집재거리에서 효율 나누기 집재거리, 효나 집 이렇게 해서 외우시던지, 그래서 꼭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선이는 효율 나누기 집재거리. 그래서 이 부분이 효율 계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 넣어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고, 자, 평균 집재거리는 원래 킬로미터다라는 거, 자, 이거를 미터로 환산해 주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지선 임도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이거는 임도 이제 개설을 할 때 들어가는 단가. 그래서 지선 임도 개설비 단가 곱하기 지선 임도 밀도를 가지고 수학 제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선 임도 가격을 산정을 한다라는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각각을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선 임도 밀도는 위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적용시키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 이제 평균 집재거리 킬로미터로 나오는 부분들 꼭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시 2번은 이제 뒤에서 나오는 부분들로 이제 뒤에 우리가 내용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보시면은 이제 임도 간격과 집재거리 그리고 평균 집재거리와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임도 간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10,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적정 임도 밀도, 그냥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냥 임도 밀도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임도 밀도를 넣어서 임도의 간격을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거. 자, 임도 우회 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되는 경우만 넣어서 이제 그 값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만을 가지고 적정 임도 밀도, 그냥 임도 밀도로 나눠서 임도의 간격을 산정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도의 간격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리고 집재 거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단방향 집재 거리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집재를 할 때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집재 거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재 거리라고 한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임도의 이런 간격하고 집재 거리를 계산하라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집재 거리는 여기를 다시 반으로 나눠서, 왜냐하면 면적이 반이 돼 버리니까 여기에서 각각 이렇게 집재를 하는 부분들이니까 요 부분이 면적을 5,000으로 적용을 해서 여기에서 적정 임도 밀도, 그냥 임도 밀도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집재 거리. 자, 집재 거리를 보게 되면은 한 방향으로 지금 집재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방향 집재라고 한다. 시험 문제에서 주의하실 부분들은 뭐 집재 거리를 계산을 해라 라는 경우도 있지만, 단방향 집재 거리를 계산을 해라, 집재하는 거리를 계산하라라고 나오면은, 자, 이거는 요 임도의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반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보시면 평균 집재거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여기를 다시 반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방향 집재거리라고 이제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우리가 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임도의 간격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집재가 이루어지므로, 자, 이거를 평균 집재거리 또는 양방향 집재라고 한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방향 집재이니까 이제 4로 나눠서 적용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집재 거리를 다시 반으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그냥 평균 집재 거리를 계산을 해라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양방향 집재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서 풀어주시거나, 또는 양방향 집재라고 나와도 평균 집재 거리를 말하는구나라는 것들 꼭 기억을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이 문제 잠깐 이제 제가 뭐 예시 뒤에 거 보고 나서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임도 밀도가 헥타르당 40m인 임지에서 임도의 이런 이제 간격과 최대 집재거리. 자, 최대 집재거리는 그냥 집재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용어가 여러 개를 써서 좀 많이 혼동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제 집재거리는 얼마인가. 그래서 임도의 간격은 만을 기준으로 해서 임도 밀도로 나눈다라는 거. 자, 임도 밀도라는 거는 이제 미터 퍼 헥타르다라는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도 밀도를 넣어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고, 자, 임도 간격에 자, 이거의 반에서 반 하게 되면 5,000.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기본적인 공식에서는 밀도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방향 집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이거는 요 반에서 다시 임도 밀도를 적용을 해서 넣어주면 되겠고,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평균 집재거리라는 게 나오게 되면, 평균 집재거리는
얘가 다시 또 반이 되는 거죠. 2,500을 기준으로 해서 임도 밀도를 나눠서 평균 집재 거리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방향 집재, 시험 문제에서 간격과 단방향 집재 거리는 얼마인가 라는 게 나오면 집재 거리구나. 자, 그리고 양방향 집재 거리는 얼마인가. 이거는 평균 집재 거리를 말하는구나 라는 부분들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발지수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임도의 밀도라는 것들은 양적인 기준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했다면, 개발지수는 질적인 기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임도 배치의 효율성의 정도를 표현한다. 그래서 개발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이런 집재거리, 우리 앞에서 집재거리 계산하는 부분들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재거리에다가 적정 임도 밀도, 이제 이거는 그냥 임도 밀도라고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2,500으로 나눠서 이제 적용한 값을 곱해준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1제곱미터당 소요 임도 밀도는 임도 밀도가 이제 적정치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적정 임도 밀도를 적용시켜주면 되고, 적정치가 아닐 경우에는 실제 임도 밀도를 이제 이렇게 대입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적용시키는 부분들로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임도의 소요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킬로미터당 들어가는 이제 임도에 들어가는 개설비에서 킬로미터당 개설비하고 그리고 임도 밀도를 곱해서 1000 곱하기 원목 생산 예정량으로 이렇게 곱한 값을 나눠서 임도 비용을 산정을 한다라는 부분들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제곱미터당 소요되는 임도의 밀도이다라는 부분들, 항상 내용들 보실 때 단위가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헷갈리니까, 혼동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도 간격과 집재거리, 평균 집재거리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들인데요. 임도의 간격은 임도와 임도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라는 거. 그래서 임도의 간격은 만을 기준으로 해서 임도 밀도를 나눠서 임도의 간격을 산정을 하고, 임도 간격을 가지고 평균 집재거리, 집재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집재거리는 이거의 반. 그래서 이거의 반이 이제 165m가 집재거리가 되고, 평균 집재거리는 이제 여기에 다시 반이 적용을 하거나 여기에 이제 4분의 1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말로 풀어놓은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의 간격은 임도와 임도 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집재거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양쪽에서 임도의 각각 이제 집재를 하게 되니까 이제 평지림의 경우에는 임도 간격의 2분의 1이 되게 된다. 평균 집재 거리는 임도 변의 직재 작업과 집재 한계선까지의 집재 작업을 동일하게 실행한다. 그래서 평지림인 경우에 이제 집재 거리의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임도 간격의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평균 집재 거리의 개념들 까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었고, 집재거리는 그래서 단방향, 자, 평균 집재거리는 양방향 집재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다 평지림 기준에서 정립된 내용들이라 산악지의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임도 우회 계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지 개발도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지 개발도는 산림 전체 이제 경영구의 면적 분의 이제 개발된 면적으로 이렇게 면적비로 표시한다라는 부분들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은 임도망의 배치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 중에서 자, 이건 필기 시험에도 잘 출제가 되고, 이제 2차 시험에 필답에도 출제되는 부분들로 이제 고려사항에 대해서 이제 4가지를 써라, 5가지를 써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망 배치를 할 때, 산지의 경사가 40% 이하인 경우에, 자, 우리가 퍼센트 경사인지, 각도 경사인지 이런 부분들도 잘 이제 보시라고 했는데, 임도망 배치에서는 산지 경사가 40%일 때, 자, 이하일 때 완경사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이제 산이 있을 때 평지에서 산 기슭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자, 여기를 살록부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살록부, 그러니까 완경사지에서는 산록부에 설치 임도망을 계획을 하고, 자, 그리고 이런 좀 급한 경사지, 좀 급하게 이제 이렇게 형성된 그런 부분에서는 산의 중복부에 배치한다. 그리고 집재거리는 300m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에는 산 중복부, 산 그 가운데, 자, 요 복부 지역에 설치하고, 자, 그리고 운반을 할 때 이제 관련된 내용들로 운제비가 적게 들어야 되고 운반이 신속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운반 양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암기에서 가장 쓰기 쉬운 거는 운제 비용에 관련된 거, 저비용으로 신속한 운반, 운반 양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원에 보시면은 목재를 이렇게 운송하는 도중에 손상이 또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상이 적어야 된다. 그래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못목시장과 관계자들의 어떤 출입을 고려해서 시장에서 단거리에 위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을과도 이런 이제 상호 협력 유지 관리가 편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 운제 능력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되고, 운제 방법을 단일하게 된다. 즉 이런 운제하는 방법이 뭐 철도에 의해서 운제를 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재장에서 제주도까지 가져오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는 트럭으로 운반을 할 건지, 또는 뭐 이런 삭도로 운반을 할 건지, 자, 이런 것들을 단일화 시켜야 된다. 여러 개를 쓰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임도망 계획을 하면서 경관이나 산사태의 이런 시설물 피해를 방지해야 되고, 그리고 산림 휴양 효과를 증대시켜서 휴양 거점 지역을 통과하도록 배치해야 된다. 이것도 좀 틀리기 쉽거든요. 필기 시험 보실 때는. 그래서 휴양 거점 지역을 통과하도록 배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망 배치 시 고려사항들, 자, 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좀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임도망 계획의 주요 조사 항목인데요. 자, 일단 계획 노선이 이용이 될 구역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계획 노선에 대해서 임도를 구분해야 되고, 자, 이런 노선명이나 너비 등을 이제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용 구역 내 산림 면적에 대해서는 이런 뭐 면적과 그다음에 산림에서의 어떤 성장량,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등에 대한 조건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구규림, 사유림, 자연휴양림들을 조사하고 현황 지용도에 표시해야 된다라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구역 내 이런 자연 조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이런 임도 외에 다른 도로가 있는지, 그리고 임도의 어떤 기점부터 임산물 시장까지 이르는 기존 도로에 관련된 사항들도 이렇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참고적으로 한 번씩 임도망 계획을 할 때 그 구역 내에서의 어떤 산림에 대해서, 또는 여기와 연결되는 어떤 도로에 관련해서, 또는 자연 조건에 관련해서 다 좀 조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도 노선 선정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선을 설정을 할 때 이제 흐름은 뭐 지형도에다가 우리가 뭐 5,000분의 1 지형도나 이런 데 지형도에다가 예정선을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노선 설정하고 현지 측량하고 계략 설계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제 흐름 순서로 대략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임도 노선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임도 노선의 선정에 관련된 거, 그리고 임도의 어떤 도로를 계획을 할 때 주요 통과 지점의 결정 부분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기 사실 다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내용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도 노선의 선정은 이런 지역의 임도 노선을 설정을 할 때 동물의 어떤 서식 상황이나 임상 또는 지형, 토양의 특성, 그리고 주변 도로, 임도 현황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선정 요인에 있어서는 공익적 기능을 우리가 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조와 규격, 그리고 다른 도로와의 조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 노망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 구조물의 어떤 위치나 애추 지역이라고 그래서 산 기슭에 보시면 이렇게 풍화작용으로 돌이 이렇게 쌓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임도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있는 곳에서 애추지대가 통과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산지부의 어떤 통과 관련된 것들, 제한 임지 내의 어떤 통과,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보시면, 임도의 주요 통과 지점의 결정. 그래서 교량이나 석축, 옹벽, 구조물의 시설이 적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에다가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공사도 조금 위험해지고 공사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구조물 시설이 적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임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산에다가 사실 이렇게 절토하고 성토를 해서 여기를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하는 부분들이라 일단은 햇빛이 좀 잘 들어야 되고 건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배수가 안 되게 되면은 임도 우리가 계획한 노선이 파괴되거나 하기 때문에 항상 건조하고 양지 발라야 된다라는 거. 암석지나 연약 지방 붕괴 지역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된다. 아까 그래서 이런 애추 지역도 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흙깎이, 흙쌓기에서 절토와 성토가 많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높고 긴 교량 구간을 필요로 하는 곳은 되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공사비가 너무 많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들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를 개설을 할 때 이제 양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에 양쪽 이제 이 하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침식된 부분이 없는 곳에 선정을 해야 되고, 강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 중심선, 유심선에 대해서 직각으로 자, 이렇게 90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은 임도 이제 이런 개설을 할 때 이제 유리한 지점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말의 안장 지역, 그리고 여울목이나 급경사 지역에서의 완경사 구간, 그리고 공사용 자재 매장지 등이 이제 유리한 구간, 유리한 지점이다. 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 부분들 같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은 임도 개설의 불리한 지점 같은 경우에는, 습지나 이제, 좀 붕괴 지역 이런 곳들 산사태 발생될 수 있는 지역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서 선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 개설에 유리한 곳, 그다음에 불리한 지점 이렇게 나눠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노선 선정을 할 때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자, 이건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내용들로, 자, 여기에 이런 이제 퍼센트나 각도 경사에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 노선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인데, 자, 여기에서 뭐 틀린 내용을 골라라,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 노선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산지 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이 포함이 되는 경우, 산지 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산지를 이제 일정한 목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어떤 곳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산지 전용이 되는 곳들은 임도 노선이 설치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영구히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그런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 가번에 관련된 부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임도의 거리의 10% 이상이 경사 35도, 경사 35도 이상의 급경사지를 지나게 되는 경우, 자, 임도 노선을 우리가 1km를 계획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10km면 100m 구간이 경사가 35도. 자, 35도 경사 여기에서 35도
자, 우리가 여기서 딱 느끼기에 거의 절벽처럼 느껴지는 경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경사지를 지나게 되는 경우에 임도 노선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또 절취한 토석을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을 해서 처리한다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급경사지에서 토석을 이제 운반을 해서 또 처리하면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다번에 보시면은 임도의 10%,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1km 기준에서 100m가 도로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을 지나는 경우, 왜냐하면 이거는 경관상 불량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10%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 도로와 가까운 경우에, 이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가까운 경우, 그 거리가 300m 이내인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에는 임도 노선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 또 절토, 성토 그런 면적에다가 경관 유지를 위해서 이런 뭐 녹화공법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면 설치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예외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하면 또 오케이 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또 임도의 거리가 20% 이상, 그러니까 임도의 거리 1km 기준에서 20% 정도가 화강암질 풍화토, 마사토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사토 구간을 지나게 되는 경우에 임도 노선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도 이런 보강공법, 땅이 무너지거나 이제 마사토 같은 경우에 땅 밀림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보강공법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 오케이.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거리의 30% 이상, 자, 이게 30% 이상 1km 기준에서 300m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안반으로 구성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 또 임도 노선 설치할 수 없는데, 자, 이런 절토, 성토 여기 전면적에다가 이런 또 경관 유지를 위한 녹화공법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 10%일 때가 임도거리 10% 기준해서 경사 35도 이상의 급경사, 그리고 도로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20% 마사토, 30% 안반에서 요 숫자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서 농로가 확정 고시된 경우, 이제 이런 노선과 중복되는 경우도 임도 노선에서 제외된다라는 부분들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에 보시면은 임도 설치 대상지의 우선 선정 기준인데요. 자, 이곳이 이제 대부분 산림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조림이나 육림, 감벌, 주벌 등 산림 사업의 대상지, 그리고 산림 경영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은 이제 우선 선정한다라는 거. 산불 예방이나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든 산림의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임도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산림의 보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임지. 자, 그리고 산림 휴양 자원에 관련된 부분들, 산촌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임지. 그리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거나, 그리고 뭐 기존 임도를 연결하는 부분들, 순환하는 임도. 자, 그런 경우 필요한 임지에다가 임도 노선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뭐 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휴양 자원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 알아두시고, 이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부분들도 임도의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선 선정 기준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노선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절취와 벌개가 최소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절취 성토면 이제 인 경우에는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공법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해야 되고, 공정을 선정해야 되고, 필요시 자, 이렇게 절취한 흙을 버리는 장소를 사토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토장이나 토사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발생 토량이 많은 지대 또는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지대를 부득이해서 통과하는 경우에 발생 토량이 엄청나면 이제 여기는 교량이나 터널 등으로 계획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암석지대에 있어서는 굴착 후에 경관곡구가 곤란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서 선정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임도망의 편성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